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이나믹 스케일을 좀 응용하기 위한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 조금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다이나믹 스케일로 예를 들어 두 개, 세 개 정도만 할게요. 가로 세로를. 그냥 기본값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눌러서 먼저 템플릿을 좀 만들고요. 자, 앞선 강좌에서도 이제 설명을 보셨지만, 간단한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제 앞에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어떤 걸 볼 거냐면, 가끔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스케일을 조절할 때, 지금은 이제 비대칭입니다. 얘는 X만 반응하게 돼 있죠. 가로를 사용하면, 가로정 쓰기를 쓰면, 요거, 가로 쓰기를 하면, 자, 그런데 이제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스케일이, 그러니까 유니폼 스케일이죠. 그렇게 변경되는 걸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마스터, 여기 마스터 널에 들어가서 이펙트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유니폼 스케일이라고 이펙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시면은 유니폼 스케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는 스케일 자체가 유니폼 스케일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니폼 스케일을. 자, 그럼 이제 이 마스터에 있는 유니폼 스케일을 쓰면은 모든 이 템플릿 레이어가 전부 다 유니폼 스케일을 사용하게 되는데, 또 가끔 이럴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얘를 조절을 하는데 얘는 유니폼 스케일이 되는 게 좋은데, 요 빨간색, 난 얘는 유니폼 스케일 되는 게 싫다. 만약에 원래대로 이렇게 X에만 반응했으면 좋겠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각각의 레이어, 이 각각의 레이어에 또다시, 보시는 것처럼 옵션이 있습니다. 로컬, non uniform scale. 그러니까 얘를 체크하면은 얘는 유니폼 스케일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얘만. 자,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면 얘는 유니폼 스케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넌 유니폼을 쓰고 나머지는 다 지금 유니폼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나는 얘를 조절을 하는데, 얘는 요 빨간색, 얘는 유니폼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요 빨간색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셔서 넌 유니폼 스케일을 체크하시면은 얘는 유니폼을 쓰지 않습니다. 넌 유니폼이고 나머지는 다 유니폼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를 실제 이제 어떤 경우에 요런 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고요. 그냥 SSS를 할게요. 자, 이쪽에다가, 자, 제가 요런 걸 하나 만들게요. 한 줄짜리에 한 6개? 7개 정도 할게요. 그리고 스케일도 한 200 정도 할게요. 얘는 한 100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쓰기를 할게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가로 쓰기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좀 크게 만든 이유는 혹시라도 이렇게 확대될 거를 감안해서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는 또 이렇게 안 보이면 그러니까, 마스터의 스케일을 좀 조절하셔서 적당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나중에 어떤 로고나 이런 걸로, 예를 들자면, 이런 로고나 이런 걸로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자, 이랬을 경우 한번 보세요. 제가. 자, 임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랬을 경우에 얘를 만약에 스케일 조절하면 이렇게 넌 유니폼이 되면 아무래도 좋지가 않겠죠. 이런 거 작업할 때는. 이랬을 경우에 쓰시라고 이 유니폼 스케일을 만들어 둔 겁니다. 얘를 체크하면은 이렇게 유니폼 스케일로 조절이 돼요. 자, 아시겠죠? 이럴 때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이런 원형 같은 거 할 때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원형 같은 거 할 때는, 자, 이 앵커가 문제가 됩니다. 앵커가. 그 이유는 뭐냐면 앵커를 기준으로 스케일이 줄고 늘고 하죠. 그래서 이게 사각형일 때는 사실 앵커가 여기에 있어도 큰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동그란 것들을 한번 바꿔치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잘 보십시오. 원형이기 때문에 스케일을 주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맞닿지가 않죠. 아무래도 조금 비율이 변할 때는 크게
이질감이 없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급격히 차이가 나면 여기가 맞닿지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앵커 여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컨트롤 Z로 좀 돌릴게요. 컨트롤 Z로. 자, 어떻게 하느냐. 물론 뭐 먼저 바깥치기 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앵커 자체를 여기다 놓는 겁니다. 한쪽 왼쪽이나 오른쪽 끝으로. 저는 뭐 왼쪽에다 둘게요. 그래서 앵커 옮기는 건 뭐 아시죠? 펜 비하인드 툴로 하나하나 옮기셔도 되고 이런 스크립트 쓰시는 분들은 예, 요거 클릭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왼쪽으로 가 있죠. 하단이 아니고 중앙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스케일을 늘렸다 줄였다 할 때 정확하게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맞는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자, 한번 바깥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얘 스케일 조절할 때 지금은 이제 넌 유니폼이죠. 자, 이왕이면 유니폼이 좋겠죠. 자, 한번 스케일 조절하면 보세요. 사이즈가 완전히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이쪽을 기준으로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닿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응용이 들어가자면 뭐 예를 들어 나는 얘 같은 경우는 뭐 꼭 이렇게 유니폼으로 되는 게 싫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동그라미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어떤 막대기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뭐 예를 들면은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얘만 예, 유니폼을 끌 수도 있는 겁니다. 로컬. 그렇게 해서 얘 조절하면 얘네들은 유니폼이고 얘는 넌 유니폼이고요. 예, 얘도 뭐 마찬가지 끄고 싶다면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유니폼과 넌 유니폼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 요것도 다시 예, 킬게요. 얘도 끄겠습니다. 유니폼. 자, 그 다음에 이 다이나믹 스케일은 사실 스케일 조절하는 걸 이렇게 컨트롤 널들을 가지고 조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간격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위치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얼마든지 내가 초기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차피 크기 조절은 이 컨트롤 널들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어디다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얘의 크기는 얘와 얘의 간격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뭐 겹쳐놔도 상관없습니다. 사이즈를 겹쳐놔도. 예, 그래서 이거를 잘만 활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다른 것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뭐 이런 원형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 다른 거로 한번 해볼까요? 예, 야, 요건 원형이고, 예, 요건 뭐 네모네요. 이런 것들. 자, 만약에 뭐 새로운 곳에서 할게요. 뭐 이름을 FF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없네요. 또 8개면 또 짝수기 때문에. 자, 뭐 하나 겹치는 걸로 하죠. 자, 일단 얘를 가지고 예, 이번엔 버티컬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 3 하겠습니다. 총 9개를 만들겠습니다. 9개를. 예, 176이니까 뭐 이왕이면 176으로 맞출까요? 176 사이즈로. 얘는 한 100 정도만 할게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고 얘도 마찬가지 화면에 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요거는 전체적인 스케일을 좀 조절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뭐 그냥 쓰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뭐 앞선 강좌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안에 들어가서 뭐 여기서 뭐 얼마든지 수정하고 뭐 다른 작업을 하셔도 전혀 그죠? 문제될 게 없죠. 제가 뭐 여기다 어떤 도형을 그려도 되고 그죠?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아이고 또 지워졌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얘네들로 좀 바꿔치기를 할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총 9개니까 예, 얘네들은 8개고요. 예, 하나는 좀 같은 걸로 넣을게요. 그래서 바꿔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예,
바깥이가 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잡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애니메이션 잡을 수 있고요. 기본 애니메이션, 기본에 충실한. 여기에 이제 유니폼으로 애니메이션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니폼 스케일을 체크를 하면 이렇게 유니폼 스케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유니폼으로 하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얘네들의 브랜드 모드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재미난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꼭 지금처럼 이렇게 로고가 아닌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로 뭐 얘한테 어떤 뭐 솔리드나 이런 걸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얘 같은 경우 유니폼을 쓰고 싶지 않다. 만약에 그렇다면 로컬 체크해서 얘도 마찬가지 뭐 유니폼 쓰고 싶지 않다. 아이고 요게 얘 때문에 잘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얘 선택해서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유니폼이고 얘는 넌 유니폼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컨트롤 널들의 간격에 의해서 스케일이 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의 초기 위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다 갖다 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나중에 어떤 디자인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레이아웃을 좀 변경을 해 놓겠다.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다 적용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제가 앞선 강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주변에 있는 레이어에 이렇게 스케일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지만 제가 거기에다 추가적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다양한 재미난 효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이 어떤 재미난 효과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